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형 폭스바겐 타이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형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리뷰, 실내, 외관,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시스템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적인 리뷰로 타이론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실제로 주행하는 별도의 시승 영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도로 주행감, 서스펜션, 승차감, 방음, 연비 등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그 영상이 아직 업로드되지 않았다면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폭스바겐 차량이 얼마나 좋은지 거의 잊고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폭스바겐 차량을 리뷰한 이후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타이론과 몇 시간 함께 하면서 비롤 영상을 촬영하고, 비록 이 시트가 패브릭 소재의 엔트리 레벨 버전이지만 앉아보니 정말 그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차를 갖기 시작했을 때 폭스바겐 골프를 2대 탔었고,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 A3도 한 대 있었어요. 정말 그 폭스바겐 차들을 타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폭스바겐을 타보니 시트의 편안함, 인체공학적인 설계, 여기저기 있는 버튼들 덕분에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다시금 떠오릅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폭스바겐이 정말 훌륭한 차를 만든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어쨌든 이제 기술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차량의 외관 디자인과 실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여러분이 루마니아 부쿠레스티에 계시고 이 차를 직접 보고 싶거나 테이론을 시승해 보고 싶으시다면 꼭 Porsche Bucharest West 이를 방문해 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시승도 할 수 있고 현재 꽤 괜찮은 할인도 진행 중이니 곧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폭스바겐은 이 타이론을 Life, Elegance, R라인의 3가지 버전으로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엔트리 레벨 차량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는 라이프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몇 가지 옵션이 추가된 엔트리 레벨 기본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물론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휠은 17인치부터 20인치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풀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주요 옵션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인데, 이 차량의 기본 가격은 보통 40일 846유로에서 시작하지만 현재 할인이 적용되어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의 최종 가격은 38 913유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의 원래 가격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46 307유로입니다. 그리고 꽤 인상적인 점은, 만약 여러분이 처음부터 직접 웹사이트에서 차량을 구성하더라도 2가지 보너스, 즉 익스클루시브 보너스와 고그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60에서 70유로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완전히 새로 나온 테이론을 구매하더라도 정말 인상적인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혜택을 확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1.5리터 가솔린 엔진, 직렬 4기통, 150마력에 더해 116마력의 전기 모터가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 내연기관과 변속기 사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총 출력은 204마력, 350Nm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 DSG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6단 변속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이 6단 변속기를 다른 버전에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2가지 다른 가솔린 버전과 2가지 다른 디젤 버전도 제공하는데, 이들에는 다른 7단 DSG 자동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타이론 모델은 자동 변속기 DSG가 장착되어 출시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차량은 전륜 구동이며, 즉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모두 앞쪽에 장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륜 구동 방식만 지원합니다.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210km이고 0에서 100까지 가속은 8.6초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25.7kW입니다. 이 수치는 총 용량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 용량은 19.7kW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매우 중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5인승이지만 이 타이론은 7인승으로도 출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5인승 기준으로 트렁크 용량은 705리터이고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1915리터까지 확장됩니다. 하지만 3열이 있는 버전을 선택하면 3열 시트를 모두 펼쳤을 때 트렁크 용량은 345리터입니다. 3열 시트를 접으면 850리터,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 1905리터의 공간이 나옵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차량입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하고도 남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연비는 0.4L에 17.1kW입니다. 이 부분은 시승기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전기 모드에서만 주행할 경우 이 타이로는 최대 122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공식 수치이지만 실제로도 저희가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100km 정도 아니면 90km 또는 100km 정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범위에서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의 무게는 860kg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꽤 좋은 편으로 9g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45L입니다. 견인 능력은 이 버전에서는 800kg이고 사륜 구동 버전에서는 다른 버전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2500kg까지 가능합니다. 공기 저항 계수는 0.28로 SUV 치고는 좋은 편입니다. 회전 반경은 12.1m입니다. 앞쪽에는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이, 뒤쪽에는 독립식 멀티잉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는 330유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윈터 패키지는 스티어링, 휠, 시트, 그리고 앞유리까지 모두 열선이 들어가며 가격은 596유로입니다. IQ 드라이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오토파일럿,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폭스바겐 그룹에서 매우 잘 작동하니 973유로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에 적용된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은 224유로입니다. 이 옵션도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 저속에서 고속으로 전환할 때 스티어링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매우 유용합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세 가지 다른 조명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본 LED 라이트가 있고 우리가 지금 차량에 장착한 라이트는 LED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옵션은 293유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고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그룹에서 제공하는 최상위, 최고의 조명을 원한다면 IQ, LIGH-DS HD 매트릭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1740유로입니다. 이 차량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차량의 길이입니다. 이 차는 티구안보다 22cm 더 길고 휠베이스도 티구안보다 11cm 더 깁니다. 그래서 투아렉과 티구안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7인승을 제공하던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모델 사이에 타이론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타이론은 5인승 또는 7인승을 모두 제공해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이 추가된 것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물론 선택 사양으로 DCC 프로 어댑티브 서스펜션 투 밸브 방식도 제공됩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이 차에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또한 선택 사양으로 어쿠스틱 윈도우도 있습니다. 창문이 이중 유리이면서 어쿠스틱 기능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게 소음 차단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차량은 티구안, 코디악, 그리고 신형 파사트와 동일한 MQB 이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폭스바겐 그룹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일반 내연 기관 엔진까지도 장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 정보들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충전 속도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DC로도 최대 50kW까지 충전이 가능한데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고 주행거리 또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어쨌든 이제 밖으로 나가봅시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듯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키입니다. 폭스바겐이 다른 모델에도 사용하는 동일한 키라서 특별한 점은 없지만 꽤 멋진 키입니다. 또한 이 키로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리스 엔트리 기능도 있어서 항상 버튼을 눌러서 잠그거나 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동식 접이식 미러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이렇게 큰 차와 큰 미러에는 정말 유용합니다. 이 미러는 사실상 엄청나게 큽니다. 상당히 깁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차량들과 가까이 주차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바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 트렁크를 열 수 있는데 이런 대형 SUV에서는 정말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버튼으로 트렁크를 닫을 수도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한 후 잠금 해제 버튼을 몇 초간 천천히 계속 누르고 있으면 뒷유리와 앞유리 모두의 창문을 거의 완전히 아주 넓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버튼을 누르면 다시 창문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창문도 닫아주세요. 이제 앞쪽 왼쪽에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진보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 하나로 이 초고속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AC 11kW와 DC 50kW 충전을 지원하는데 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고 매우 편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폭스바겐 티구안과 동일한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으며 기본적으로 외관의 디자인 언어, 즉 라인, 디자인, 형태, 공기역학적 요소까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색상까지 같다면 정말 쉽게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구석에 티구안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헷갈릴 만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램프 디자인이나 범퍼 디자인이 앞쪽과 뒤쪽 모두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차량은 약간 더 깁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같은 디자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좋은 점인데 차량의 공기역학적 특성이나 폭스바겐이 차량의 둥근 형태를 적용한 점, 이런 것들이 너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소음 차단과 공기 저항 효율 면에서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티구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약간 더 길고 뒷부분에 공간이 조금 더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또한 휠베이스가 11cm 길고 차량 전체 길이는 티구안보다 21cm 깁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티구안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상 거의 똑같이 보입니다. 어느 쪽이 어느 것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분명히 몇 가지 작은 요소들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보면 여기서 차이점을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테일라이트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테일론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범퍼도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약간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엔트리 레벨 버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론 뒷부분에 IQ 라이트 같은 몇 가지 다른 옵션들과 테일라이트, 그리고 앞쪽에는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윗부분 주변에 약간의 크롬 장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검은색 차를 리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의 라인을 잘 볼 수 없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일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18인치 휠이고 정말 멋져 보입니다. 차 디자인과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약간 비즈니스 스타일의 휠 디자인이죠. 이 휠의 라인들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느낌입니다. 저는 바퀴 주변에만 있긴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보호대가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런 보호대는 오프로드용이나 큰 차에 매우 유용하거든요. 이 보호대는 시간이 지나도 차의 도장과 금속 부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 외에는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 각도에서 보면 정말 멋져 보여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꽤 강력하고 꽤 큽니다. 전면부만 봐도 여기 그릴이 꽤 넓고 양옆에는 큰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단에는 범퍼 쪽에 회색 포인트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차가 더 흥미롭게 보이게 해줍니다. 이제 테일런과 티구안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 로고들이 조명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앞뒤 모두 로고에 조명이 들어오고 이게 기본 사양이에요. 심지어 엔트리 레벨 버전에서도 기본으로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건 티구안에는 없는 점이라서 다릅니다. 여기 아퓨리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이들이 교통속도 제한을 읽고 차선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모든 안전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레이더와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 로고 뒤 어딘가에 위치해 있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래쪽에는 LED 라이트 시스템, 어댑티브 LED 라이팅 시스템이 있지만 매트릭스 HD나 가장 IQ가 높은, 가장 진보된 라이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도 정말 충분하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밤에는 밤의 차량과 함께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꼭 밤에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이 라이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면을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 바도 있습니다. 꽤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범퍼에도 이런 그릴 디자인이 있고 에어 인테이크도 있습니다. 액티브 쿨링 기능은 없습니다. 공기는 바로 라디에이터로 들어갑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에어 인테이크가 있고 공기는 바로 라디에이터로 들어가 엔진을 식혀줍니다. 이제 옆쪽을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큰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바퀴 주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서 공기 역학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전면에는 안전 기능과 주차를 위한 6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휠 가장자리를 감싸는 이 플라스틱 보호대는 매우 유용한데 차에 긁힘이 생기면 플라스틱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차를 다시 도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18인치 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한코크 벤티스 이보 숲 SUV 타이어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저런 타이어는 요즘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특히 전기차에는 점점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걸 봤어요. 전기차에 매우 효율적이고 전반적으로도 연비면에서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림도 멋지고 블랙크롬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가보면 하단 스커트 부분에도 플라스틱이 일부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 플라스틱은 블랙 유광으로 차량과 동일한 색상이에요. 그리고 후면에도 다시 한번 플라스틱 보호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도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고 일반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으며 역시 같은 타이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에는 그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롬 루프 레일이 있는데 이 부분과 창문 주변에 있는 크롬 장식과 조화를 이루어서 보기 좋습니다. 창문 하단에는 무광 고무 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 핸들은 단순하고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품질 면에서는 폭스바겐이 항상 도어 품질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매우 우수합니다.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때 매우 견고한 소리가 나고 정말 좋은 품질입니다. 정말 튼튼하고 저는 이 도어의 품질이 마음에 듭니다. 거대한 사이드 미러입니다. 정말 이 미러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길고 크기가 커서 시야 확보가 매우 뛰어납니다. 사각지대 경고등은 이 안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향지시등이 있는데 미러캡에 아주 잘 보이게 위치해 있어서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매우 잘 보입니다. 그리고 미러의 다리 부분이 도어 하단에 장착되어 있어서 A필러 쪽 이 각도에서도 시야가 좋아진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창문들, 썬팅된 창문들, 뒷부분 창문들 사이에 멋진 전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의 시야도 꽤 좋습니다. 위쪽에는 라디오 안테나 샤크핀 타입으로 디자인이 아주 멋집니다. 여기에는 스포일러가 약간 돌출되어 있고 옆면에도 블랙 글로시로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뒷슈리도 선팅이 되어 있고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슈리에는 와이퍼가 있고 위쪽에는 LED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테일라이트에 IQ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일종의 3차원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멋집니다. 방향지시등도 LED입니다. 여기 모든 조명이 LED로 되어 있습니다. 안개등과 후진등도 LED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부분이죠. 조명에 관해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시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점등되어 있어서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테일원 레터링, 번호판에는 LED 조명, 그리고 바로 중앙에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E 하이브라이드라고 적혀 있어서 이 차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 범퍼에는 주차 및 안전 기능을 위한 동일한 6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광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도 무광 플라스틱입니다. 뒷부분에는 보이는 배기구가 없고 배기구는 차량 왼쪽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이런 접근 방식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이제 오른쪽에는 연료 탱크 도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리지 않네요. 시스템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45리터 연료 탱크가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네,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티구안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더 크고 실용적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공간과 7인승이 필요한 가족용 차량을 찾고 계시다면 이 타이론이 2025년에 정말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닛 아래를 보여드릴게요. 앞쪽에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닛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기에 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황색 케이블로 표시된 전자식 고전압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에 150마력, 그리고 116마력의 전기 모터와 전자식 고전압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와이퍼액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쪽에는 퓨즈 박스가 있고 바로 여기에는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닛 아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렁크로 가보겠습니다. 좋은 부분, 바로 공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실용성이 정말 훌륭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차량의 입구 자체도 꽤나 네모나고 크기 때문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동식 부품이든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입구가 꽤 괜찮아요. 여기 위쪽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수동 손잡이로 닫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는 이 위쪽에 있고 여기에는 트렁크를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에 관해서는 저는 실용성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꽤 큽니다. 여기에는 평평한 입구가 있고 약간의 플라스틱 부분이 있지만 역시 평평합니다. 모든 게 평평해요. 이 주변에 짐을 싣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트렁크에는
LED 조명이 있고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손잡이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 위쪽에는 12V 포트도 있습니다. 이런 큰 차에는 정말 유용하죠.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물론 고리도 있죠. 모든 모서리마다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조명과 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본 물건을 걸 수 있도록 좌우에 고리가 있어요. 바닥 아래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케이블이나 다른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시트를 40, 20, 40으로 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접고도 뒷좌석에 2명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나 다른 긴 물건처럼 길이가 긴 짐을 실으면서도 동시에 뒷좌석에 2명이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위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접고 싶으면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아래로 접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당기면 시트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트가 제자리에 고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밀면 시트가 고정됩니다. 지금은 당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뭔가를 싣고 가다가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시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차 안을 돌아다니게 되고 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은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측면에서의 진입도 비록 차문이 90도까지 열리지는 않지만 입구가 정말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측면에서도 아주 넓은 입구가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뒤쪽 입구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좌석 뒤쪽의 품질도 좋습니다. 변속기 터널이 꽤 크지만 다리 공간도 매우 넉넉합니다. 이 주변에 다양한 물건을 놓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꽤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뒤쪽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을 보세요. 거의 완전히 평평한 바닥이 있어서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큰 물건도 아무 문제 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과 창문부터 살펴보죠. 여기에는 창문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전동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의 좋은 점은 방음 유리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뒷좌석에도 이중 유리가 있고 앞좌석에도 이중 유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곳에 이중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모든 차량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창문을 완전히 아래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해야 하지만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또한 햇빛 차단용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디자인에 관해서는 저는 도어 디자인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윗부분에는 플라스틱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흑색과 회색 트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멋집니다. 손잡이도 멋지고 저는 이걸 핑거핸들 손가락 손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가죽이 사용되었고 이 부분 역시 꽤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아주 부드러워서 팔을 올려놓기에 정말 좋습니다. 또한 흰색 스티치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피커가 하나, 또 다른 스피커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비교적 크고 그 안에 부드러운 카페 디자인이 적용된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차량의 출입구도 꽤 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넓습니다. 여기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직접 보실 수 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로 실용적입니다. 지붕이 흰색이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꽤 좋은 품질의 직물 소재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흰색이라서 실내가 훨씬 더 밝고 쾌적해집니다. 여기 시트는 엔트리 레벨 시트입니다. 일종의 가운데에는 직물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옆면에는 이 가죽 느낌의 소재가 있는데 일종의 인조 친환경 가죽이고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여름에는 땀이 나지 않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꽤 편안하고 디자인도 꽤 만족스럽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시트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걸 당기면 시트를 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의 등바디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등바디를 완전히 뒤로 젖힐 수도 있고 좀 더 곧게 세울 수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아이소픽스 2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소픽스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카시트 2개를 설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좌석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맞아요. 그래서 차량에 어린이용 카시트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출입구가 있어서 아이들이 앉는 공간도 정말 넉넉할 거예요. 이제 여기 가운데에는 같은 가죽 소재의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컵홀더 공간이 2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좌우로 조절할 수도 있어서 꽤 흥미롭습니다. 이제 앞좌석 뒤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전혀 없고 모두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변속기 터널은 비교적 크고 모든 폭스바겐 그룹 차량이 그렇듯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와, 저한테는 공간이 정말 넉넉해서 아주 쉽게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는 송풍구가 있어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있고 바로 이곳에서 온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도만 조절할 수 있고 송풍 속도는 아닙니다. 네, 이제 문을 닫아 볼게요. 여기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잡이와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마감 품질도 꽤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약간 고급스러운 직물 소재라서 좋아요. 여기 위에는 터치식 LED 조명이 있습니다. 닫고 여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다리 공간이 정말 넓어요. 무릎 공간도 엄청나게 넉넉합니다. 저는 키가 173cm인데 다리로 장난도 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것 좀 보세요. 앞좌석 아래로 다리를 쭉 뻗을 수 있고 여기 공간이 정말 넓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최근에 타본 SUV 중에서 가장 넓은 편에 속해요. 머리 위 공간도 엄청나게 넉넉합니다. 다리 공간도 마찬가지로 엄청 넓어요. 그래서 공간 면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이 좌석들도 아주 편안합니다. 가운데는 여기 앉으면 약간 더 딱딱하고 등받이도 팔걸이 때문에 조금 더 딱딱해요. 공간 면에서는 약간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양옆으로 손을 쭉 뻗어볼 수 있어요. 정말 넓은 공간입니다. 다리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좀 보세요. 엄청난 공간이죠. 제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올려도 공간이 충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넓은 공간이에요. 좋아요. 이제 대시보드 디자인에 대해 말하자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물론 티구안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단순함이란 점이 마음에 들고 여전히 물리 버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좋아요. 스티어링 휠에 물리 버튼이 있다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해줬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설정과 옵션으로 이동하기가 간단하고 비록 공조 시스템을 위한 별도의 컨트롤러가 없더라도 곧 보시겠지만 훨씬 더 쉽거든요. 공조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도 꽤 쉽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설정을 쉽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엔트리 레벨 버전에서도 대시보드 안쪽과 도어 안쪽에 많은 양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곧 보여드릴게요. 또한 뒷좌석에도 이 주변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정말 멋져요. 이 색상들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명에 대해 보여드릴 야간 영상도 따로 만들 예정이니 그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관해서는 꽤 현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한 장으로 된 큰 창문이 있고 창문을 내리면 이중 유리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아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훌륭하죠. 방음에 아주 좋습니다. 거대한 거울 덕분에 시야도 꽤 좋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앞쪽도 거의 같은 디자인이지만 이번에는 윗부분에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에 스티치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스티치가 들어간 가죽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트림, 손잡이, 잠금 및 해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시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어 팔을 올려놓았을 때 정말 부드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문 조작 버튼, 창문 잠금 버튼, 전동 조절, 미러 접이, 미러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피커가 하나, 또 다른 스피커가 있고 연료 탱크와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어 포켓에 엄청난 공간이 있으며 카펫 마감도 되어 있어 디자인이 멋집니다. 입구도 앞쪽에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앞좌석도 볼 수 있는데 이 직물 소재와 가죽 친환경 가죽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엔트리 레벨 버전에서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 상단 부분은 여기서 조절합니다. 여기에서는 시트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고 이 부분에는 전동식 유추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전동 조절 기능입니다. 그 외에는 아래쪽에 일반적인 페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조명 컨트롤러가 있는데 여기서 안개등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 버튼들은 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시보드 하단 전체에 통합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멋진 회색 트림이 있습니다. 엘레강스 버전에서는 약간 나무 느낌의 인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송풍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어와 동일한 트림이 적용되어 있고 디지털 콕핏이 멋지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는 거의 모든 곳에 소프트 소재가 사용되었고 센터 콘솔 상단에도 소프트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럼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문 주변의 시야는 매우 좋습니다. 창문 주변의 시야가 훌륭하고 사이드 미러에서도 시야가 좋으며 앞유리에서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창문이 꽤 커서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창문 주변으로 완벽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뒷좌석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암레스트인데 역시 같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는 위아래, 앞뒤로 조절할 수 있고 원하는 위치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12V 포트가 있고 그 밑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으며 이 주변에는 컵홀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저는 여기 블랙 글로시 유광 블랙 마감이 전혀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보이시죠? 폭스바겐은 이 무광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보기에도 좋고 지문도 남지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걸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실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광 블랙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이 무광 마감도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시동 정지 버튼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은 이제 설정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볼륨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볼륨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개별,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밤에는 조명도 들어옵니다. 정말 멋지게 보여요. 여기에는 고무로 된 공간,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2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C 포트 2개가 있고 또 다른 휴대폰 2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송풍구가 있고 비상등 물리 버튼도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큰 글러브 박스가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조금 더 위에는 가죽과 멋진 트림이 있습니다. 최상위 버전에서는 여기 트림이 더 고급스럽고 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곳이 부드럽고 A필러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앞쪽 위에도 손잡이가 있습니다. LED 조명이 달린 화장 거울도 있어서 정말 좋고 색상도 흰색입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 흰색 플라스틱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정말 멋진 디테일이에요. 여기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안경 거치대도 있어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 차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SOS 버튼, LED 조명도 여기 있고 꽤 멋진 기능입니다. 그리고 거울은 아까 조금 보여드렸죠?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수동으로 위, 아래, 앞, 뒤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기 아래에서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크루즈 컨트롤, 볼륨 조절에 물리 버튼을 그대로 남겨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 음성 명령 버튼이 있고 이 디지털 화면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는데 곧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기어 셀렉터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S, 주차, 그리고 후진까지 아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배치한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물론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수동으로 기어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드일 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회생 제동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꼭 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이게 바로 스크린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디지털 방식의 스크린이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그리고 이 차에 없는 게 정말 아쉬운데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점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기본 모델에는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옵션으로 추가해야 하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디지털 콕핏에서도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부분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얼마나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지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상태로 둘 수도 있고 좌우에 원하는 정보를 배치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한다면 화면을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빈 공간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어시스턴트 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보여드릴 거고 다양한 연비 정보와 기타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간 스포티하고 흥미로운 디자인 모드로도 설정할 수 있고 이 모드에서도 좌우를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클래식 뷰가 있는데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속도, RPM, 그리고 가운데에는 연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는 거예요. 어시스턴트 뷰도 있고. 네. 좌우에는 다시 시간, 주행 시간과 거리, 평균 속도, 주행 가는 거리, 내비게이션, 오디오, 전화, 나침반, 목적지 정보, 설정 등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선택할 수 있을지 직접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 작동 온도, 총 주행 거리, 그리고 충전 상태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추가한 모든 추가 정보들, 예를 들어 충전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여기 충전 상태가 표시되고 여기서는 평균 소비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저는 정말 이 커스터마이즈 수준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색상이나 해상도도 정말 훌륭하네요. 이제 가운데로 가보면 여기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이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크기도 꽤 큽니다. 위치도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손이 쉽게 닿아요. 다양한 설정에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여전히 컨트롤러들이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잘 만들어졌어요.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워요. 아래쪽에는 공조 컨트롤러와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안개 제거, 김서림 방지용 단축 버튼도 있고 바로 공조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조 시스템을 설정하고 맞춤하며 공기가 어디로 나가게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은 아필이 썽의 제거용으로 겨울철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도 있고 물론 다른 공조 시스템 설정들도 있습니다. 이 설정들은 조작하기 매우 쉽고 내부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 있는 네모난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홈 화면입니다. 원하는 대로 홈 화면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와 차량 상태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마법사도 있어서 화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충전 정보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비슷한 항목들이 나오지만 위젯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가장 중요한 메뉴로 바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는 차량의 모든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앱 업데이트, 법적 정보, 샵, 에어컨, 사용자 사운드 설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운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조명도 있어서 원하는 배경 조명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대시보드에서 나오는 배경 조명뿐만 아니라 화면 디자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말 흥미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개별적으로 색상을 바꿀 수도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좋네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익스피리언스, 즉 주행 모드를 볼 수 있는데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모드에서는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DCC 프로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승차감과 서스펜션의 단계를 15단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매우 편안한 설정이고 여기는 매우 스포티하고 단단한 설정입니다. 저는 편안한 게 좋아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컴포트 또는 스포츠 드라이브, 에코, 컴포트, 스포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주행 모드에 대해서는 시승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외관, 엔진 사운드 정말 흥미로운데 이 부분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라이트 어시스트, 그리고 에어컨도 있어서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이런 것들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량 내부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다양한 분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도 있어서 어떻게 주행할지 그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주행하고 싶으신가요? 그건 전기와 휘발유를 결합해서 주행한다는 의미고 아니면 E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드는 차량이 오직 전기 동력만으로 주행한다는 뜻입니다. 즉 완전히 전기로만 움직입니다. 만약 전기로만 주행하고 싶다면 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로 주행하고 싶으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전기가 있는 한 차량은 이 모드로 주행하게 됩니다. 만약 전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주행하게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에어컨 설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언어, 시간, 날짜, 단위와 같은 일반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정보, 와이파이, 모바일 기기 연결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구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 기능이 있습니다. 주차 메뉴에서는 후방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는 없지만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고 이 차량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방 카메라만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네,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먼저 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앱 커넥트가 있어서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컴포트 라이트와 같은 모든 정보가 나와 있고 차량의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다면 조명 애니메이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부 조명, 예를 들어 출차 시 조명, 지속 시간 등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테일라이트 애니메이션의 경우 세 가지 다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밤에 조명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애니메이션과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타이어 정보가 있고 미러, 헤드램프, 라이트 어시스트, 다이내믹 코너링 라이트, 그리고 비가 올 때 자동 하이라이트 제어와 여행 모드에서 어느 쪽으로 주행하는지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서 운전할 때는 좌측 또는 우측 주행이 다릅니다. 여기 콕핏에서는 일부 정보를 리셋할 수 있고 실내 조명의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오류가 있으면 이 부분에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최근 주행의 소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전기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줍니다. 현재는 80km가 남아있고 만약 공조 시스템을 끄면 추가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흐름에서는 주행 중에 에너지의 실시간 흐름을 멋진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좋아요. 이제 앞으로 가면 모든 안전 기능이 포함된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속도 경고, 주의력 모니터링, 졸음 운전 감지, 전방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한기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차 시 에어컨에서는 나중을 위해 공조 시스템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라디오, 그리고 전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들은 현재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단에는 다양한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몇 가지 바로가기도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바로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차량 메뉴에서 오토 홀드 기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화면에 있습니다. 회생 제동 기능도 있어서 원하는 회생 제동 수준을 저자동, 고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다른 위젯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리스 액세스, 주행 기록, 충전 및 회생 제동, 와이퍼, 미러, 그리고 다양한 주행 모드, 트랙션 컨트롤 등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기능도 원한다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로 가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면 여기에도 하이브리드가 추가됩니다. 위로 올리면 이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 있지? 여기에 나타나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이브리드는 어디 있지? 여기 바로 이렇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이걸 누르고 움직여서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 맞아. 어쨌든 이 근처에 추가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완료. 어쨌든 어떻게든 거기에 넣을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하면 여기에도 미디어, 사운드 시스템, 라디오 등과 같은 몇 가지 바로가기가 있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멀티미디어 시스템이야. 이게 바로 이 차야. 모든 걸 다 설명했길 바래. 혹시 내가 뭔가 빠뜨렸다면 아래 댓글란에 물어봐줘. 내 생각엔 이 차에는 필요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꽤 강력한 엔진과 전기 모터, 그리고 꽤 괜찮은 전기 주행거리도 있지. 그래서 만약 전기 모드로도 많이 주행할 수 있는 패밀리카가 필요하다면 이 타이론은 정말 흥미로운 패밀리카라고 생각해. 분명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게다가 운전할 때 정말 부드럽고 정말 좋아. 그리고 DCC 프로, 다이내믹 CC 컨트롤 프로가 있다는 건 차에 있어서 정말 축복이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시승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정말 흥미로울 거고 이 새로운 타이론을 운전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와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